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저는 미래 가치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회사를 만나서 처음에 그 어려웠던 시절 또 회사의 창립 배경 요거를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회사에 간판이 걸기도 전에부터 시작했던 저기 때문에 사실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이 많은 분들 있는데 해서 제가 일부러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 관계상 다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군대 생활을 10년 넘게 해병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교육장교, 작전장교를 마치고 전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선후배 장교들이 아니 군대 체질인 것 같은데 왜 제대를 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군대 체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군대 체질 같습니까? 네, 저는 아무리도 아닌데 당신은 군대 체질이래요. 어찌됐든 저는 푸른 제복을 입고 한평생을 단순하게 사는 게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는요 만만치 않았고요. 그저 살면 됐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던 공무원 생활할 때는 넉넉하진 않지만 돈에 대한 궁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참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고 싶든 만나고 싶지 않았든 누군가와 만남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어쩌면 환경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래 보면 그때 그 어려울 때 우연치 않게 우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을 배웠을 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저를 그쪽에 인도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한 계기에 회장님을 뵐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회장님을 뵈면 모두가 다 회장님 하는 대로 따라서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을까요?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보면 왠지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또 누구를 보면 아이고 나 저놈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팔자가 바뀌려고 하는지 회장님을 볼 때 저는 왠지 가깝게 다가가고 싶고 뭔가 당신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옛날 국민학교 때 내 짝꿍 만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을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회사 소개 때 우리 대표 사업자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로 간 경화에 당뇨까지 겹쳐서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회장님 모습을 보면 지금 동감이 되세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니 그거 쇼맨십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목적상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무슨 과거에 간 경화에 당뇨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앞서 나왔던 우리 썬바이오텍의 김시봉 대표이사님이 과거에 간 경화에 당뇨까지 겹쳐서 죽다 살았다고 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 모습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서울에 간판도 걸기 전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누군지 얼굴을 봐도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 여성분이 회장님을 보더니 그냥 막 호닥호닥 뛰어요. 아이고 박한길 회장님 아닙니까?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살아있었군요. 왜? 그 체중에 20kg가 빠지고 정말로 이제 박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몇 번을 되짚어서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해서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제가 죽음 직전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회장님을 봤을 때 뭐를 봤냐면 아,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는 죽음 직전까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굳이 그거를 알아보겠다고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 이분은 우리와 보통 사람과의 정신 세계가 틀리는구나를 저는 봤어요. 저는 그게 보였어요. 넙치가 눈은 적어도 먹을 게 많잖아요. 제가 눈은 적어도 보는 건 잘 봐요. 아,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 유통을 아울러서 정말 유통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분이구나.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2006년도 회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는 무작정 회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찌 보면 간판도 없고 한데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도 이상하지요. 그죠?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신이 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회장님을 따라서 올라간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과거에 몇 번 네트워크를 하다가 저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는 또 다른 회사를 만나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임승택이 제 네트워크 마케팅 또 정보를 줘서 뭐 사업을 시켜야지 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와요. 저는 회장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요. 내 마음이 흔들릴 게 나 자신도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이면 가방을 싸들고 서울에 찜질방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우리 승급 프로모션이다 뭐다를 밤새워서 만드는 동안에 저는 그저 사무실도 없어요. 그냥 더부살이 하는 사무실에 저는 뒤에 그냥 멍청히 앉아서 그냥 졸고 있다가 또 뭐 회장님 말상대 한번 해주다가 회장님 뭐 도와줄 거 있습니까? 임 사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내려가 해도 저는 그게 저 자신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찜질방 생활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돈의 10분의 1만 아니 20분의 1만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월요일 날 서울을 갈 때 저는 차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갑에 보면 꼭 몇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 몇만 원을 어디서 뭐 빌렸는지 어쨌는지 그 지갑에 넣어줍니다. 그걸로 이제 서울에 와서 뭐 찜질방비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볼 심사로 당신은 그때 무척 더웠던 것 같아요. 장안평 쪽인데 어디가 가면 찜질방이 그때 1,000원이 싸다나 2,000원이 싸다나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12시가 다 됐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자라고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들 길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저 산만 넘어가면 돼. 이게 2시간이에요. 그거를 제가 속은 거예요. 일로 쭉 가면 나온대요. 그 쭉이요. 그 더운 여름에 양복 입은 채로요. 1시간 반을 걸어가는데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갈 데도 없어요. 그래 이제 그 더부살이 하는 사무실에 오면 어떤 경우는 문이 닫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낮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그 계단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보니까 어제 잠을 못 자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잖아요. 뭐 식혜도 먹고 찜질방 가면 뭐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신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식혜 먹을 때 나는 가서 물을 먹으니까 밤새 꼬르륵꼬르륵만 하고 잠이 안 와요. 잠을 설치고 와서 그런지 계단 밑에 있는데 제가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11시쯤 돼서 오시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제가 깜짝
놀래서 깼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는 게 안타까웠는지 정말 회장님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조그만한 이제 사무실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바닥에 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웅크리고 자는데 우리 부사장님께서 어디서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접으면 의자, 피면 침대 이런 거 있지요. 요즘에는 없는데 아주 낡은 거예요. 예, 지금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안 물어봅니다. 아주 낡았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 자동으로 펴져버리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갖다가 부푼 가슴을 안고 바닥이 냉기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갖다 놓고 자다가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의자 이런 게 또 오래되면 이렇게 푹 들어가서 허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이제 밤 12시가 다 됐는데 임 사장 이거 옥매트야 내가 쓰던 건데 그래도 쓸만해. 전기는 들어오니까 이걸로 따뜻하게 자. 그거를 옥매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들고 그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이야, 오늘은 허리도 좀 지져가면서 잠 좀 자겠구나 하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옥매트 카바를 벗기고 전기선을 꽂아야 되는데 코드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옥매트를 3번, 4번을 패대기를 쳐봐도 이게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코에 꽂고 잘 수도 없잖아요. 저 그날 저녁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기대에 부풀어져 있다가 이게 무너지면요 더 추워요. 그리고 옥매트는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차가워요. 어찌됐든 이게 우리 회장님의 정말 따뜻한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신림동으로 조그맣게 옮겨서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복날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어디 들통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큰 들통을. 우리 회장님이 들통 들고 오시는 거 안 어울리죠. 그죠? 어쨌든 그거를 낑낑대고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아니 회장님 이건 뭡니까? 조금 있다가 토종닭 한 10마리 올 거거든? 그러니까 오면 요거 해서 푹 좀 삶아. 아침부터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토종닭을 넣고 뭐를 넣고서 푹푹 삶으니까 음식 냄새로 진동이 되겠죠. 그죠? 당시에 우리 대표 사업자님, 윤영성 우리 대표 사업자님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대표 사업자님, 뭐 뇌알 마스터님 이렇게 안 불렀을 때예요. 아유, 교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러면 근엄하게 뭐 지금도 근엄하지만 근엄하게 뭐고 이렇게 오셨던 때예요. 우리 회장님도 아이 교수님 오셨습니까? 음식 냄새가 펄펄 나는데 우리 대표 사업자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음식 냄새가 확 나니까 약간 미간을 좀 찌푸리시면서 아니 사무실에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가지고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니까 회장님께서 교수님은 이런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사업자들 중에는 한 끼 식사도 해결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 사기를 위해서 같이 저녁 한 끼 먹어주면 어떨까요? 하니까 흔쾌히 뭐 그러자고 해서 그날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그 토종닭 10마리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먹고 제가 회장님께 그랬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죽 먹지 말게요. 아니 왜? 우리 사업 죽을 거 아닙니까? 실컷 먹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제일로 얄밉죠. 그죠? 회장님은 일에 대한 욕심이 정말로 남달랐던 것 같아요.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개념이 없어요. 새벽 2시쯤 돼서 일을 마치고 당시에는 막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십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시면
떡이야 뭐야 이게 파장이 되면요 싸요. 송편 같은 떡, 무슨 떡, 과일, 과자 뭐 이런 거를 그냥 한 보따리 싸와요. 그래서 그걸 차에다 싣습니다. 그날은 어김없이 수요일이에요. 왜?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이 장소가 아닌 우리 영기군 전이면에 있는 썬바이오텍 그 3층 강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회장님이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그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세미나가 오전 11시에 시작했어요. 우리 사업자들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 멀리서 오는 분들은 11시에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아침밥도 거르고 여기까지 달려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일이라도 뭐 따뜻한 음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떡을 정말로 풍족했어요. 그렇게 사왔어요. 그때도 감동적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더 감동적인 것은 당시에 회장님은 집에 생활비로 1원 한 푼도 못 갖다 주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2006년도 12월 사실은 방판이 됐든 뭐가 됐든 2006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된 셈인데 2006년도 12월 말일 날 집에 그때서야 200만 원을 갖다 줬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회장님이 너희들부터 벌어. 당신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은 다 더 벌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그랬었구나. 그런데도 그 아끼지 않고 떡이며 과일이며 통도 커요. 그런 거를 그렇게 싸우셨구나. 그래 제가 한 번은 또 회장님 이제 떡은 먹지 말게요. 아니 왜 떡 먹어야지. 우리 사업자들이 쑥떡 먹고 쑥떡 되잖아요. 쑥떡 좀 사오지 마세요. 그럴까? 이렇게 농담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나오셨던 우리 썬바이오텍의 우리 김시병 대표이사님 참 좋으신 분이죠. 역시 유통은 힘이에요. 당시에는 우리 썬바이오텍 대표이사님이요 정말 꾸미지 않고 정말 가식이 없고 좋은 분인데 우리 회장님 파워가 더 셌을까요? 아까 나오셨던 썬바이오텍 대표이사님 파워가 더 셌을까요? 이 파워는 얼굴 색하고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우리가 280만 원 카니발 우리 회사가 그게 사실은 전부였어요. 결국은 그 차는 누구한테 판 것도 아니고요. 폐차 처분됐어요. 폐차.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차를 놔둘 걸 그랬어요. 이거는 폐차가 될 차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애터미 역사관에 길이길이 남을 정말 명품인데 이거를 폐차를 시켜서 없앴구나. 그래서 겨우 남아져 있는 게 사진으로만 남아져 있는데 이게 이 회사의 전부였어요. 이게 물류 배송, 이게 사업자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처럼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운전도 많이 했죠. 회장님은 옆에 타고.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습니다. 가면서 회장님은 강의를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력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회장님이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기력이 떨어지고 쌍코피가 터지고 이거를 막는 거를 못 봤을 거예요. 그거를 보는 저는 회장님이 지쳐서 누워있을 때 조금이라도 차가 흔들리면 깰까봐 그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꼭 깹니다. 깨서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꼭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주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세미나 끝났어요. 이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식사는 잘 했어요? 그거를
수시로 전화를 평상시에도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것은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1시간 반 이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과 5분 이상 통화를 못해요. 할 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 전화비 나온다 하고 어머니께서 먼저 끊자고 난리니까 5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제 우리 회장님이 둘째인데 몇째는 뭐 어떠냐 뭐 물어보는가 봐요. 어머니 셋째 넷째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만이 1시간 이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어쩌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5분 이상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효자구나. 정말 이런 분이 효자구나. 효자치고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에 도착을 하면 때로는 회장님께서 뭐 이렇게 밥도 이렇게 밥은 먹어야지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하고 있을까?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요, 명절이 그렇게 서럽고, 명절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희는 처갓집에 식구들이 많은데, 명절 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명절 때 동서들끼리 만나면 서로 인사가 뭐예요? 어떻게, 사업은 잘 되시죠? 뭐, 사업 어떻게 잘 되죠? 내 차례가 되면 건너뛰어요. 사업 잘 되시죠? 사업 잘 되시죠? 왜 그러겠어요? 그 짓거리 하는, 뻔한 짓거리 하는데 물어볼 가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뭐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무관심이 제일로 무섭습니다. 비참해요. 나한테 잘 되냐고 한마디 물어봐 주면 어때서? 왜 내 차례가 되면 건너뛰고 옆으로 가냔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설거지만 하고 있어요. 왜? 남편이 뭐 돈 벌어다 주기는 커녕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 것도 뭐 하니까 설거지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만 합니다. 그거를 저는 알아요. 왜 그러는지. 그래, 내가 당신에게 네. 한 번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조금만 참고 있어라. 조금만 불편하고 있어라. 돈에 대한 걱정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잘 나가던 또 손아래 처남은 매형 그 짓거리만 안 하면 내가 상가 얻어주고 해줄게 도와줄게요.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 만약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제가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제 뒤에는 반드시 멍해가 하나 따라다녀요. 저 짓거리 하다가 안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먹고 산다라고. 어떻게 우리 하는 일이 이 짓거리입니까?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이 애터미가 싫어도 해야 돼요. 적성에 안 맞아도 해야 돼요. 남자가 적성에 맞아서 군대 가는 거 아닙니다. 군대 안 가면 진짜 적성에 안 맞는 영창 가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라니까요. 설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나는 이 애터미가 내 자존심상 하기 싫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애터미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 돈 1,000원짜리를 호주머니에서 일주일 동안을 쓰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왜?
돈 1,000원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1,000원이 전 재산인데 이거를 써버리면 수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거를 뭐 쓸 돈도 아닌데 이거를 쓰지 못했던 꾸깃꾸깃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찜질방에 가면은 찜질복을 주지요. 찜질복. 찜질복은 복이 있어요. 거기에 5,000원짜리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식혜도 사 먹고 뭣도 먹었어요. 예. 역시 찜질복은 복이 있구나.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임승택 너도 그때 무척 힘들었었구나. 그런데요, 저는 그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에이, 당신 지금 성공자가 됐으니까 힘 안 든다고 하겠지. 저는 정말 힘이 안 들었어요. 힘든지를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애터미 사업을 만나서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덜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 힘들면 힘든지도 모르고 그 시절이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왜? 이 회사는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거다를 저는 분명히 이게 보였어요. 그게 보인 사람은요 절대로 징징대지 않아요. 내가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 이게 비전이 보이면 하다가 안개처럼 뿌연해지면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보이면 웃다가 안 보이면 불안해서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멀리 비전을 분명히 봐버린 사람은요, 그게 분명히 봤는데 징징거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은 국내에 있는 시간보다 일본이나 타국에 나가져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저는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외국에 나가봐야 이 애터미의 정말로 경쟁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봐야 되고 그거를 가슴을 열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저는 어떻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국내에 있는 분들은요. 그저 네 사업이니까 좋다고 하겠지. 다 그래. 하지만요. 이 애터미의 경쟁력은요. 대단합니다. 일본에서도요. 조만간에 블랙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2, 300을 버세요. 어쩌면 몇 천만 원 번다, 5천만 원 번다 이 돈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돈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천만 원 벌 때보다 500만 원 정도를 받고 2, 300이라도 생활비를 주고 나올 때의 기쁨은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겨울이면 해가 일찍 떨어집니다. 신림동 뒷산을 바라보면 불빛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처자식은 뭐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한 푼 지원에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가장이 객지에 나와서 있는데 나는 나라고 마땅히 저녁에 갈 곳도 없어요. 사람들은 발걸음이 바쁘지 어디론가 가는데 그런데 저는 같이 걸어갈 뿐이지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날은 어디 가선가 저는 자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으로 2, 300이라도 내 집에 갖다 주고 내가 객지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은 편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인 2, 300이 제일로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 돈은 반드시 벌어야 합니다. 나부터 벌고, 나부터 벌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도 2, 300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도와줘서 10명, 20명, 30명, 50명이 나오면 그때 내가 몇 천만 원으로 가는 거지 먼저 몇 천만 원 버는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회사가 잡게 시작했을 때는 믿어주지도 않았고 지금 시작한 분들은 나름대로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왜? 처음에 썬바이오텍을 만들어 놓고 해모임, 그때 당시에는 6종 화장품만 있을 때인데 이게 많은 회사로 이게 나갔습니다. 이 애터미가 만들어지기 전.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연구원이 유통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를 배우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 전문적인 유통회사가 필요하구나를 알면서 이 애터미가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누가 팔았느냐.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어발식으로 많이만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썬바이오텍을 통해서 많은 회사로 제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거를 다 올스톱을 시키고 애터미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나갔던 재고들 때문에 우리가 썬바이오텍의 독점이라고 들고 와가지고 똑같은 해모임 들고 와서 우리가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네들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왔던 분들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요 잘 믿으려고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답해서 이랬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썬바이오텍에서 세미나 합니다. 점심도 대접해 주잖아요. 콜마에서 10만 원 상상 이상의 선물도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그 독점이라고 하는 회사는 1년 12달 썬바이오텍을 한 번을 가볼 일이 있습니까? 콜마를 가볼 일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디가 독점일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한 번 의심이 들었던 사람은요 믿으려고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저 써보고 우리 원자력 연구원의 박사님들처럼 두꺼운 논문을 보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써보고 좋다만 하면 팔리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요 역시 이 애터미 우리 사업은요 제품이 이 사업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번에 6월 1일 날 지사 오픈했잖아요. 일본에서 감동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양심적인 가격, 이렇게 양심적인 제품, 또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 이렇게 수준 높은 회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일본에 상륙할지는 몰랐답니다. 그분들도 알아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동경대 모 교수는 이 애터미 정보를 듣고 모 네트워크 회사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가서 한국에 있는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상륙을 하는데 지금 가격 포스를 낮추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의 경영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당한 거예요. 지금 잘만 되고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센세이, 교수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는 격이 탈려요. 대접받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거부를 당하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몇 년 안에 유통의 대변혁이 일본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분은 그렇게 확신하고 그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애터미 회원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우리 제품 가격이 보면 무진장 싸지요. 제품 가격이라고 회장님이 말씀을 했을 때 속 좁은 저는 거부했습니다. 회장님, 왜 스스로 우리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합니까? 세상에 이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데 76,500원은 뭡니까? 20, 30만 원 해도 30, 40만 원 해도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경영은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 잠재적 경쟁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역시 경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경제학 책을 몇 권을 쓴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런 경영을 하게 되면 얼핏 보면 정말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된 회사는 없어요. 왜?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회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역시 경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의 마음을 아는 한 이 사업을 안 할 장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장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한다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초기에는 스님도 오셨어요. 근데 스님은 안 모시는 게 나아요. 왜 스님을 모시고 와, 승복 입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니까 그분이 이제 좀 뭐하니까 나가셨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방일 회장님은 지금 회장이라고 돈 벌고 하니까 이제 뭐 배가 부르니까 성경 말씀 하는가 보다. 나도 돈 벌면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회장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 신림동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있을 때 당시에 회장님이 스폰서였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오면 회장님이 회사 소개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본부장이 됐지만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몇 분을 모시고 왔는데 회장님실에는 반드시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하다 보니까 성경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회장님은 성경 얘기만 나오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성경책 갖다가 같이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3시간 동안을 성경 얘기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우리 한국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고 간에 3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밥때가 와요. 자, 밥 시간 됐는데 식사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 아토미 얘기는 한마디도 못 오고 그거 하고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이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기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밥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회장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그래서 저에게도 임 사장 돈은 벌 텐데 내가 정말 임 사장에게 더 크고 더 엄청난 거를 주고 싶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평 사경회 때 저는 사실 출발도 안 했어요. 그 사경회라고 하는데 임 사장 올 거지 뭐 봐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발도 안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임 사장 어디쯤 오고 있지?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발도 안 했어요. 그때서야 그냥 차를 몰고 이제 좀 늦게 도착한다고 참액했다고 뭐고 가평에 갔더니 회장님이 제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경회 때는 끝나고 나면 그거를 인정하는 분들을 일어서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저는 그거를 인정했어요. 근데 못 일어섰어요. 왜? 제가 뭘 모르니까 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던 내가 그 며칠 알았다고 그거를 건방지게 일어서는 것 자체가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못 일어섰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데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조금은 이제 뭐 우리가 모시고 왔는데 일어서지 못하면 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영혼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 아린 그런 회장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사경회 때는 제가 과감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늘상 2, 3시까지도 회사를 준비하면서
승급 프로모션이라고 종이 한 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임 사장, 이게 승급 프로모션이야. 봤더니 여기 승급 프로모션 다 아시죠? 예. 네. 뭐 판매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메인 제품 한 세트를 주고, 뭐 노얄 마스터가 되면 5천만 원 법인카드, 뭐 이렇게 여행, 유럽 여행, 또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현금 3억, 에쿠스 법인카드 500만 원, 유럽 여행, 또 최종 직급자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현금 10억, 법인카드 1,000만 원, 에쿠스 리무진, 50평 오피스텔을 운전기사, 비서까지 회사에서 나가는 봉급으로 해준다. 요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당시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장님이 에코스를 타고 다녔냐? 280만 원짜리 폐차 직전을 타고 다녔을 때예요. 그런데 에코스 리무진에 현금 10억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아이고, 이거는 줄 수 있을까? 그 회사가 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걱정해야죠. 그죠? 제가 회장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회장님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그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승급 프로모션의 회장님의 생각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이 승급 프로모션은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장단이 되면 10억을 주고 또 단장, 지금은 크라운 마스터라고 하죠. 되면 3억을 주는 이것은 집을 사라고 주는 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회사를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든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회사를 나는 만든다. 우리 기업 이념에도 생존이 들어가 있잖아요.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내근은 대대로 상속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상속돼요. 그런데 그때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녹화를 해놔야 된다. 왜? 나중에 50년, 60년 후에는 여기에 50년, 6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예. 네. 50년, 60년 후에는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은 우리가 아닌 우리 2세가 우리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서 앉아 있는데 돈은 벌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네들이 초대 회장인 방한길 회장과 더불어서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뿌리를 아는 사람과 뿌리도 없이 무작정 돈만 버는 사람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를 전부 다 편집해서 우리 2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상속의 의미는요, 생존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상속을 해준다 하더라도요, 회사가 없는 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특히 일본 분들은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인식만 정확히 심어주면요, 거의 99.9% 이 사업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대단하다. 왜? 벌써 봐라 이거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해모인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보험비가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전략적으로 만든 게 해모힘인데 우리 일본 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이번에 저기 원전 사고 났을 때도 국민들이 불신의 벽이 지금 많이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뭘 하냐는 얘기야. 대한민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 어깨가 펴지겠어요? 안 펴지겠어요? 어깨가 펴져요. 네. 이게 진정으로 국익을 선양하는 회사가 언제부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 승급 프로모션은 왜 정해졌느냐?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경영하기 싫어. 임 사장 나오고 바꿀까?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바꿀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아이고 제가 왜 옵니까? 이 회사 만들기 전에 회장님이 나름대로 건강도 그렇게 썩 당시에는 좋지 않으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업자가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자기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으면 제품은 괜찮은데 경영자를 믿을 수 없어요. 경영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제품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게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또 보상 체계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할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다른 회사에 보니까 리더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을 벌게 되면 경영자가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을 없애면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더란 얘기예요. 리더가 7천만 원, 1억을 벌면요, 회장님하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회사 같으면요, 안 그런답니다. 회장님만 보면 벌벌벌벌 해요. 왜? 제명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이 회사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벌벌벌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든지 숨이 붙어 있어야 돼. 회장님이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50개 회원사 쇼핑몰을 할 때 본 거예요. 정말로 나는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정말로 회사에서 당신 회사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편히 쉬십시오. 영원히 유급휴가를 가십시오. 돈은 약속대로 계속 한 달에 1억이든 얼마든 넣어드리겠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했더니 회사에서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을 우리 애터미의 승급 프로모션에 집어넣는 거예요. 회장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행을 해서 지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애터미 정보를 듣고 내 아는 사람이 다 이 사업을 동참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요. 제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회장님 번호 아니게 저는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낫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 사장, 모든 일들은 회사가 바뀌고 일이 바뀌면 아는 사람과 성공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사람과 성공하는 거야. 5%도 안 돼. 당신이 아는 사람 여기에 5%도 안 될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0.0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얘도 개념 없고 얘도 개념 없고 얘도 개념 없으니까 나는 개념이 있으려다가 나까지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아는 사람이 이 사업을 동참을 해야 내가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오너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회장님 변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좋은데요? 회장님 당신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왜? 처음에는 가슬게 다 빼줄 것처럼 회사 만들어 놓고요, 안전궤도에 접어들면서 경영자가 싹 변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입 달렸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조금 되면 한두 번 당해봤어, 내가? 그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회장님은 늘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간으로 변합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혼이 진정으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닌 믿어져 버린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경영자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돈을 목적으로 이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애터미 만화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이 회사를 만약에 방길 회장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변질됩니다. 왜? 각자가 내가 500억을 목표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500억 이상이 돈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소중할까요? 귀찮아질까요? 아, 귀찮아. 그냥 벌 거 다 벌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안 봤으면 좋아. 그런데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사업자들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가 축적이 돼도 우리 모두를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영자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회사 초기에 사람도 얼마 없을 때 BMW를 타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됐어요. 그분이요, 알고 봤더니 수천억 대 조 단위의 부자더라고요. 수천억이 아니라 몇 조 단위의 부자였어요. 이 컨셉을 듣고 이분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방길 회장님에게 지분 49%를 달라. 당신이 원하는 돈을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을 몇백억이 됐든 지금 통장에 즉시 넣어준다. 지분 49%를 나에게 다오 했어요. 회장님이 정중히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몇백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중히 거부를 하고 보냈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서 나갔어요. 지금까지 돈 앞에서 자기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요. 정치인이고 누구고 간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당신에게 지금 자기가 자기의 그 제안을 거부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회장님 왜 조금이라도 받지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 돈도 필요도 없지만 49%의 지원을 주게 되면 회사가 회장님 의도대로 회장님 마음은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되면은 무슨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전셋값이면 집 한 채를 다 한 채씩 주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있고 자기가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생각이 있는데 49% 지분을 돈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거기에 가깝게 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거부한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한 경영자 같았으면 몇백억 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회장님께 계시진 않지만 정말 우리 애터미는 국내 회사를 견제해서 생긴 회사도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이 처음 열댓 명 모였을 때부터 한국에 있는 기업이 아닌 해외 전 지역으로 다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애터미의 장점만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우리 애터미처럼 국익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또 이 지구촌에 네트워크 마케팅 50년 역사를 거슬러서 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태생적으로 안고 가는 네트워크 회사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없어요. 이렇게 양심적이고 이렇게 양심적인 CEO, 이렇게 양심적인 시스템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일본 분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30포 해모임, 30포에서 42포, 50, 48포, 54포로 이 얘기만 해줘도요, 일본 분들은요, 정말 순수하시더라고. 그냥 감동의 물결이 옵니다. 폼크렌진이 120mm에서 150mm로 늘렸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해모임이 몇 포 들었습니까? 54포. 이게 한 달분이에요? 두 달분이에요? 한 달분이요. 하루에 몇 개 먹어요? 2개.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주려면 60개를 주던가. 54%는 뭐예요? 아니, 우리 회장님이 6포 두시고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했던 분들은 안다니까요. 회모임 54포. 처음에는 30포였는데. 회장님이 42포, 48포로 늘어났을 때 회장님이요. 유치원생처럼 팔짝팔짝 뛰었어요. 회장님실에서 뛰었다니까요. 왜? 회모임만큼은 돈이 없어 병이 들었는지, 병이 있어서 돈이 없는지는 모르는데, 대부분 꼭 먹어야 할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모임만큼은 담지 말자. 100개, 1000개, 10,000개 생산할 때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자들에게 다시금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버리는 경영자는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또 아까 대표 사업자님 말씀대로 하나의 레고로 나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나는 뭐 일본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천만에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도요, 내 파트너 사장님으로 인해서 그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의 레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판례가 없어요. 왜 다른 나라는 하고 싶은데 못 할까요? 소득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이게 판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판례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점잖게 사업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부 다 내 직무에 충실한 분들이에요. 왜? 몰라서 그러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면서 우리 세금으로 이 제품이 연구돼서 나왔는데 쓰고 안 쓰고는 여기 계신 분들 자유예요. 민주국가에서. 그런데 똑바로 만들었는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내 세금으로 연구해서 나온 제품은 쓰고 안 쓰고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똑바로 만들었는가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은 직무태만이고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치고 직무유기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이처럼 품질 보증제 제품 없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품질 보증제 막말로 다 써도 내가 전에 썼던 제품보다 회장님은 이거를 결정했을 때 정말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만약에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망할 회사 같으면 어차피 그 회사는 망해버려야 된다. 그런 각오로 100% 품질 보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0.004% 반품에 이거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해모임은 반품 안 돼요. 해모임 한 포 사서 먹고 효과 못 봤다고 평생 먹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화장품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기업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기업 없어요. 우리가 한 자루에 호박을 3덩어리 놓으면 꽉 차요. 그런데 좁쌀로 이 자루에 한 자루를 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으로. 얼마나 힘든가. 그렇죠? 우리는 칫솔이 990원. 정말로 잔매출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1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 좁쌀 작은 단위로 10년 앞선 네트워크 회사보다도 그 매출을 앞서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제품도 몇 가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글로벌 기업을 빼고 현재 1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안에 아메이 매출 따라잡을 거예요. 이에테미는 노조가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59만 번째를 달려가는데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치고요, 몇천 명만 돼도 노조를 만들어요. 말이 좋아 노조지요, 사업자 운영위원회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도 회사가 망하더라고. 네. 그 사람들 때문에도 망해요. 경영자 때문에도 망하지만 사업자 운영회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우리는요, 회장님이 사업자 운영회를 만들어라고 해요. 아니, 임 사장, 그거 만들어. 우리 윤 대표님에게도. 아니, 사업자 운영회를 왜 안 만드세요? 아, 만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안 만들어요. 사업자 운영회는요, 뭐냐면요, 자, 경영자를 믿지 못하니까 사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영자를 감시하자라고 하는 게 주 목적이 사업자 운영위원회예요. 근데 우리는 감시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다 오픈해서 보여주는데 뭘 사업자 운영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요. 이 애터미는 노조가 없는 유일한 회사예요. 노조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정말 드릴 말씀 많은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환경이 제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팔아서 몇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제 건강은 뒷전이었을 겁니다. 제 가족 건강은 뒷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 내 가족 건강, 또 우리 재수 씨 같은 경우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 사업 때문에 이 제품을 먹었지 그거 나으려고 좋아지려고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남보다 한 파라도 더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고 미도 가꾸고 가족 건강도 챙기면서 돈을 버는 이 사업처럼 아름다운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직감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 애터미에 대해서 이 애터미의 문화는 뭔가 독특하구나. 그거를 분명히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누군가를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살면 잘해주고 못 살면 못 해줄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반드시 잘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런 유통을 만나서 돈을 벌지 못하면요, 유통업계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동참을 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든 없든 이 애터미는 인류기업을 뛰어넘는 초인류기업으로 갑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